예,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작품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제가 자연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 작업실하고 가까이에 있는 만경강이라는 곳을 소재로 해가지고, 제가 낮에도 산책도 하긴 하지만은 요 풍경은 밤의 풍경입니다. 밤에, 그때 뭐 이렇게까지 어둡지는 않은데, 밤의 풍경으로 뭐 이렇게 뭐 약간의 여백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벌레들이 이제 날아다니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밤에 고요하게 있는 것 같아도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는 천천히 사색하면서 그 공간에서 묵상하고 뭐 그랬던 저의 느낌들을 화면에다가 이제 담았던 그런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 초에 이제 작년하고 올 초에 제주 비엔날레 이제 본전시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의뢰를 받고 제주의 많은 돌들, 사실 이런 소재는 대학 때부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뭐 졸업한 지 30년이 넘고 뭐 40여 년이 돼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변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탑을 쌓기 시작한 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작업으로 한 건 대학 시절이고 유년기 어렸을 때 제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집에 항상 주머니에 빵빵하게 이게 자그마한 돌들을 주워가지고 가지고 다녔대요. 가족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는 뭐 어떤 장난감 같은 거였는데 제가 주로 대학 시절에 많이 했던 건 무명탑이라는 시리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원하고 절에 가면 그런 게 많죠. 이렇게 돌탑 같은 것들이 있는데 무명탑 시리즈를 제작을 하면서 사실 뭐 약간 동양적인 사유 어떤 본질 뭐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고 이제 근래에는 이제 인간들이 어떤 문명을 이루는 그런 것 중에 뭘 쌓는 행위 그런 걸 이제 작업의 화두로 잡고 표현했던 돌탑들의 시리즈입니다. 근데 시리즈 중에서도 좀 이번 작품은 제 아주 가까운 친구 집에 불이 나가지고 또 부인이 문학을 하시는 분이라 책이 워낙 많아요. 근데 큰 불이 나서 책들을 다 이렇게 훼손돼가지고 제가 이제 위로차 갔다가 발견을 하고 이제 그 중에 어떤 캐도릭 관련한 서적이 있었는데 그 서적들을 좀 다시 제가 수습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나 뭐 어떤 문화나 모든 것이 이제 인간이 어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했던 돌을 쌓아가지고 했던 작업들의 어떤 시리즈 작업들로 표현을 해봤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만경강 시리즈를 사실 아주 긴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다가 고향 쪽 이제 완주 쪽에 작업실을 또 새롭게 크게 마련을 하면서 그 가까이에 있는 강이 하나 흘러요. 그 자연 습지인데 요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어떤 생명력을 많이 느꼈고요. 많은 또 생명들이 이 안에 이제 생존해서 다양한 어떤 양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그 만경강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이제 좀 대형 작업으로 했는데 사실 요즘 너무 급박하게 세상이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어떻게 보면 또 도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을 접할 기회가 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었고 그런 삶 안에서 좀 자연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곳 지역에 오면서 만경이라는 강이 흐르는 완주 지역에 와서 그 강을 제가 수시로 이제 다니면서 저 역시도 이제 굉장히 어떤 생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요즘 대세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화면으로 옮겨오고 또 그런 걸 이 작품이 이제 길게 펼쳐진
강변의 어떤 모습들을 천천히 걸으면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제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장치로서 이렇게 작품을 좀 일기에 표현을 해본 겁니다. 예, 처음에는 현장 작업은 작게 스케치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제 작업장으로 가지고 오면 이게 뭐랄까 왠지 좀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도 최대한 그 현장의 어떤 그 생동감을 좀 더 담기 위해서 현장 사생을 좀 무리해가면서 좀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실제 이런 큰 화판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좀 현장성을 좀 살리는 작업은 이게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리를 두시고 천천히 보시면서 느끼면서 사실 여기에 사용된 모필은 제가 직접 또 제작을 했거든요. 이게 전라북도 삼내에 가면 그 옛날식 닭집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몰려 있는데 거기에 주로 장닭의 꼬리털들을 또 제가 별도로 묶어가지고 붓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필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동양의 전통 재료 중에 이 모필이라는 게 필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필획 가운데 대모필이라고 지금도 시중에 나오는 건 있는데 제가 이 작품을 계속 현장에서 구상하고 하면서 개모필을 새롭게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독특한 필들이 이제 스스로 만들어지고 이거는 이제 그려진다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어떤 이 힘이 작용돼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스스로 필의 어떤 형태가 드러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그대로 옮긴 작업들이 아닌 거죠. 네, 그런 네, 여기 있는 작품은 이제 수묵화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있었던 제주 비엔날레 작품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부속 같은 파편 같은 것일 수 있는데 나름대로 또 요 자체 안에서도 이제 어떤 조형성들이 좀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 비스듬한 돌의 일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표현 방법은 사실 수묵하면 이렇게 스며드는 어떤 그런 정서인데, 이거는 사실 한지, 한 여러 겹의 한지 위에, 지지대 위에 흙을 제가 나름 특수한 방법으로 좀 해서 제작 기법을 좀 독특하게 만들어서 그 마띠에를 만들어 놓고 어떤 질감을 표현하고 나서 이제 이것 역시도 이제 약간 반짝거림도 있는데 수묵으로만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건 역시도 이제 저 작품과 같은 기법으로 만들어진 문명의 탑 시리즈 중에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가장 최근 작품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코로나 시대에 좀 이렇게 소통되지 못하고 막혀 있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불과 같은 동굴과 같은 곳에 막힌 어떤 답답한 심정을 이제 화면 작품으로 좀 구성을 해본 겁니다. 인생 자체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들도 많고 좀 답답하고 복잡한 어떤 터널 같은 곳인데 여기를 좀 제가 제작을 해놓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좀 스스로 또 이렇게 회오리 돌고 막 복잡한 부분도 있는데 또 나름 안정감이 좀 들고
스스로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장치로 이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 초반에 주로 많이 했던 건데,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큰 작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더 해서 드러내려고 본격적인 작업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그 준비 작업에 가까운 다음 전시를 이렇게 미리 보여드리는 예고편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한글로 구성된 겁니다. 한글 사방서라고 해서 글자를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몸이 있고, 이걸 또 90도 돌려서 또 몸을 쓰고요. 또 90도 돌려서 사방, 그러니까 사방에 한글이 모여서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문자라는 것 자체가, 언어라는 것 자체가 온전히 100%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아 하면 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 어떤 인간이 사용하는 어떤 도구로서의 언어, 그런 부분들의 어떤 괴리나 간극을 사방서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어떤 예쁘게 쓰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안에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숭인가? 이거는 이제 용입니다. 용이라고 쓰다 보니까 꼭 네잎크로바 같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 작품이 이제 다음에 나올 작업들의 예시다. 이 작품도 이제 한동안 계속 해왔던 작업들이고요. 이것도 문명의 탑, 인간의 욕망, 그런 것들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사실 거스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 일정 부분 이걸 뭐 안정감 있게 이렇게 쌓을 수도 있는데, 이미지들 자체는 굉장히 허구적이고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좀 이치에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름 그 문명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의 사유를 좀 담아서 표현한 그런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제주 비엔날레 작품 중에 한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는 한 5점으로 이렇게 연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고요.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불안정한 인간의 욕망을 제주의 흔한 그 돌들을 쌓아 올려서 표현한 그런 의욕적으로 한번 해본 작품입니다. 여기 있는 4점의 작품 외에도 이런 유형의 작업들을 좀 쭉 해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어떤 뭐랄까, 지금 이런 바쁜 세상, 뭐 그런 데 안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 나와서 어떤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저예요, 사실은. 여기 어떤 좀 과장되고 좀 약간 변형된 이물이 대나무 줄기 하나를 들고 자연 속을 좀 유람하면서 보여지는 풍경들, 어떤 자연을 향한 어떤 이상향 같은 그런 곳에서 살고 싶은 어떤 저의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욕망 같은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게 되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작업실 자체가 어떤 시골 쪽에 있다 보니까 그 환경 속에서 굉장히 행복한
그런 모습을 스스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런 게 좀 공유되는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작품들은 사실 본 작업, 큰 작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그마한 소품들로 먼저 작업들을 하면서 저는 주로 실험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서도 좀 제가 담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중요한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사방서가 나오는 것도 이제 제가 한글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실험. 근데 이 내용들 자체가 다 각기 다른 형식과 개념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터널 같이 말씀드렸던 거, 제 지난 전시회도 인터뷰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방이 꽉 막힌 어떤 폐쇄된 그런 공간에 내가 앉아 있으면 물론 이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정서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주변의 복잡함을 좀 차단하고 좀 스스로 이렇게 를좀 뭐랄까 관주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작품들입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문명의 탑들도 있고 뭐 문자에 대한 것들 그런 지금 현재 상황 속에 어떤 인간들이 처해진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아까 뭐 저런 문자도가 나오는 여러 가지의 어떤 특성 가운데 여기는 이제 모음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음을 빼고 모음으로만 이 어떤 시의 한 구절을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무슨 말인지는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보면은 이제 시를 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인간의 어떤 생활 속에서 서로 규약하고 의미를 담고 한글에도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도 뭐 그런 게 더 큰 거고요. 네, 의미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름대로 필액을 좀 살려서 이렇게 해놓은 작품이라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전시된 작품들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